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2주차입니다. 좀 늦은데요. 오늘 1월 2주차 둔촌주공 계약이 이제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까지가 마무리인데, 그것도 관심사고, 또 1.3 대책 후에 벌써 한 열흘이 지났으니까 시장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중요한 타임 같습니다. 물론 1월 설날 전까지, 다음 주 한 주까지 보면 시장 방향성이 완전히 잡힐 것 같아요. 현재는 제가 볼 때 규제 효과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같이 볼게요 여러분. 자, 보시면 첫째, 전국 아파트 계속 하락, 이렇게 제가 써놨잖아요. 보시는 것 같이 하락폭이 저번 주에 이제 되게 컸었는데, 지금 보시면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마이너스 0.76까지 갔다가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0.52로 폭을 좀 줄였죠 여러분. 그러면 이 얘기 뭐냐면은, 분명히 규제 완화의 효과는 좀 있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제 하락폭을 줄이긴 줄였지만 하락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계속 하락한다고 말씀드렸고, 이 와중에 줄였는데 전세 가격도 좀 줄였어요. 하락폭을. 그 얘기는 전세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고 있는데, 송파, 양천, 용산 몇 개구는 하락폭이 늘어났습니다. 심화됐습니다. 이 와중에 규제 완화가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매수 심리나 전세 수요 심리가 완전히 가라앉은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이제 자꾸 되니까 부담을 느낀 분들이 이제 이사철 맞이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자, 그리고 둔촌주공이 뭐 초미의 관심사인데, 제가 볼 땐 미계약에 대한 조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군데서 제가 전화를 받는데요. 뭐 저한테 또 이렇게 메일도 보내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둔촌주공이 사실 그 자체로서 심하게 비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이걸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나, 또 그리고 주위의 인근의 아파트들이 시세가 좀 하락하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당첨이 되셔가지고, 특히 59제곱미터에 당첨하신 우리 젊은 세대 분들이 좀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나중에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거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떴다방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떴다방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떴다방이 예전 같으면, 조금만 분위기가 좋으면, 이 정도면 뭐 몇백 명이 있고 뭐 텐트 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아주머니 몇 분만 있는 거로 제 아는 소장님이 현장 답사를 했는데 보이더라고요. 거의 없더라고요. 이건 떴다방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냉각돼 있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3일 날 금리 올렸잖아요. 0.25%.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끝이 아니라 주위 환경에 따라서, 세계 환경에 따라서 이제 더 올릴 수 있다를 말했잖아요, 이창용 총재가. 근데 미국이 이제 2월 1일 날, 그러니까 1월 30일부터 1박 2일 회의한 다음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2월 1일 날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 발표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0.25 정도 올라갈 텐데요. 뭐 CPI 물가지수가 조금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0.25로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고 또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이제 우리가 예비를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부동산 시장의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 오타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30%인데, 제가 30%자가 이게 시프트를 안 누르면 5자가 나오더라고요. 30% 하락. 미국 빌딩이 지금 30%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꼬마 빌딩이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중국 이렇게 작년 11월에 부동산 부양책을 썼는데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낮아야 되는데 좀 지켜봐야 되고, 캐나다는 보시면 금리를 4.25까지 올렸습니다. 12월까지. 어마어마하죠. 캐나다도 주택 문제로 좀 폭등해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특히 중국, 차이나 자금이 많이 들어가지고 올해부터는 이제 외국인은 매매 금지까지 넣어놨잖아요. 자, 그리고 호주 39년 만에 가장 큰 폭 하락, 시드니 12.1% 폭락, 글로벌 금융위기 최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좀 폭등한 데들은 이제 하락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금리를 좀 올리고 있고요. 자, 그다음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강남 3구발 역전세 슈퍼 전세난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서울 입주 물량이 3만 8천 세대입니다. 물론 여기에 뭐 도시형 생활주택도 좀 들어있곤 한데, 대부분이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80% 이상은. 근데 이제 강남이 4구가 이 저번 주인가 저번 주에 보여드린 거 이제 11,000세대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체를 하면은 2만 세대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물량이. 그래서 강남에 역전세가 분명히 심화될 겁니다. 심화되면 이게 이제 1월부터 3월인데요. 여기 보시면 2,900세대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가 이제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100개, 200개 같지만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런 건데 이거 이제 딴 데 이사 갔다가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포레스티지도 더하면은 한 200세대 되고 썸밋도 더하면 한 500세대 가까이 되고 가랑비 5천 든다고 이게 또 합하면 1000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파크 에비뉴 하면 또 여기 또 한 300세대 들어가고 이 300개 300개 10번이면 3000세대잖아요. 물론 이제 역세권 청년주택 이런 것들은 한 1000개, 1500개 되는 것 같아요. 반포 원베일리가 이제 8월 달에. 그러면 이거 5월이나 6월부터 전세 계약 물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레지던스 자이 끝날 때쯤에 좀 가라앉는가 싶다가 이게 이제 또 한두 달 지나면 또 뜨는 거야. 3000세대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 게 이제 8, 9월에 이제 또 꽤 나옵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게 이제 11월에 가면 이제 5,000세대가 터지고 1,000세대.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그러니까 올해 안에 아마 강남은 좀 어떤 역전세 심화가 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간 아파트 전국 매매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락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도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광역시 6대 강시도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점은 하락폭을 줄였다고 하락이 끝난 게 아니죠. 계속 하락 중인 겁니다, 여러분. 하락폭만 줄인 겁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서울도 마찬가지겠죠. 6대 강시 전세 가격을 한번 볼까요? 여기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6대 강시 전세 가격은 이게 뭐냐면 부산입니다. 부산이 도리어 확대가 됐습니다. 매매 다 하락폭을 줄이고 전세도 대부분이 하락폭을 줄이는데 부산만 전세 가격이 하락폭이 큽니다. 왜냐하면 부산에 입주 물량이 꽤 있거든요.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부산 아마 좀 있으면 부산 매매 가격 하락폭이 좀 더 다시 커질 겁니다. 여러분 부산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좀 대비하시고 발품 좀 파시면 입주 물량들이 나오는 지역들은 전세 가격이 많이 내려가게 되고 매매 가격도 또 하방압력 넘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이 줄였어요. 대구도 그동안 많이 내렸기 때문에 다들 줄였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대전도 이렇게 집어드릴게요. 대전도 보시면 하락폭이 또 커졌죠, 여러분. 그죠? 마이너스 0. 여기 꺾였다가 내려왔잖아요. 대전하고 부산이 이제 드디어 이제 조금 시장 방향성이 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가 하락은 분명히 매매가 하락에 압박을 주니까요. 자, 서울시 아파트 매매 가격인데요. 매매 가격은 다 하락폭을 줬습니다. 특히 서초가 많이 줄였어요. 상당히 많이 줄였죠. 예전에 초반전에 내려올 수까지 올라왔는데 거래가 많은 건 아닙니다. 거래가 거의 없어요. 이거는 이제 부동산 통계 이제 호가가 103 대책 던지고 나니까 호가가 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의 잘못된 통계인데 눈이 말씀드린 흐름만 보라 그랬잖아요. 거래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거래된 내용들은 물건을 보면 하락 거래가 더 많습니다. 결론은 하락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수준이 아니라 더 하락됐는데 그 물건 말고 호가를 첨부하는 통계 방식 때문에 이게 오류가 좀 있어요. 자, 보시면 다 똑같이 하락폭을 다 줄였습니다. 주요 지구들이. 자, 전세가를 한번 볼까요? 자, 전세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 이제 길어져서 제가 표를 이제 다시 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폭을 좀 넓혀놔서 공간이 있으면 보시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 결론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전세가격 추이 볼까요, 여러분? 빨갛게 써놓은 것들이 여러분들 유심히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도 하락폭을 줄이고 전세가격도 줄이고 6대 강시도 대전하고 부산 빼고는 나머지는 다 하락폭을 줄였어요. 서울도 매매 가격 하락폭을 다 줄였는데 전세 가격은 이 빨갛고 주황색은 하락폭이 늘었습니다. 특이한 거죠. 특이하다는 얘기가 바꿔 말하면 매매 가격은 호가 상승으로 인한 일시적인 하락폭 축소가 더 크고 전세 가격 하락은 실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잖아요. 실제 시장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전세 가격이 송파는 줄이다 가다가 유지가 된다. 그럼 매물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죠.
강동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또 하락폭이. 그리고 용산하고 양천이 하락폭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특히 용산, 양천, 용산은 그러면 보면 여러분 앞으로 더 내려올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게 판단하면 양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어떤 역할이 있냐면 말씀드렸지만 인천이 입주물량이 지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으로 넘어가는 그 옆에 붙어 있는 그 인근 접경 서울의 구가 양천구도 있고 강서구도 있습니다. 바로 접해 있거든요. 경인고속도로 타면 바로 인천이에요. 그러니까 양천도 아마 전세 가격 하락의 영향을 인천발 풍선 효과로 더 하락폭이 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예측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강서구도 마찬가지겠죠. 강서구 빌라 사기 많은데 거기 이제 앞으로 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송파는 여전히 물량이 많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 보시면 698개, 지금 한 보름 정도 남았죠. 보름 지나면 이제 통계가 취합이 되는데 698개니까 6주 정도 지났으니까 두 달이면 8주잖아요. 6주 계산하면 한 달에 100한 2, 30개 계약된 거잖아요. 그럼 두 주면은 250개 정도 나온다고 가정하면 900개에서 한 1000, 1100개 사이 갈 것 같아요. 그래봤자 1000 겨우 넘거나 뭐 2000은 뭐 꿈도 못 꾸고, 여전히 이 엄청난 규제 완화 속에서도 크게 시장이 뭐 힘을 못 쓰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물 추이를 보시면 이건 1월 8일까지 저번 주에 보여드렸었죠.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제 확대해가지고 15일까지 보겠습니다. 15일까지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총 매물 다 강남 상구 다 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늘었죠? 11,989에서 12,000개로, 19,880개에서 2만 개로, 11,177에서 11,441 다 늘었습니다. 매물이. 중요한 점이죠, 여러분. 매물이 도리어 늘어나고 있다. 좀 신기하죠? 자, 강남 상구 아파트의 매매 전세 총 매물 말고 매물, 난 매매하겠다, 그 물건도 역시 똑같이 늘었습니다. 미미하지만 줄었다가 늘었습니다. 조금 묘하죠, 여러분? 똑같아요, 패턴이. 그쵸?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일시적인 이런 때마다 출렁될 때마다 무주택자 임차인 분들은 조급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유주택자나 다주택자 분들은 만약에 매도할 마음이 있으실 때는 과감하게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격으로 하셔야 아마 매매가 될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시장에서 감지하고 있다는 얘기 뭐냐면 매수 심리가 쉽게 안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것도 그거 충분히 유념하셔가지고 시장에 대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제 저희 유튜브에서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BRBRX 보시면 서울 지금 81개입니다. 오늘 날짜로 거래된 총계가.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빨간색은 하락이잖아요. 그리고 하락 변동률이죠. 여기 뭐 마이너스 27%까지 있어요. 마이너스 15% 이렇게. 이걸 다 해보니까 여기 보시면 요것만 말씀드리면 81개 중에요. 15개, 16개는 여기 써놨네요, 제가. 그 10개는 보합 신규예요. 새로 지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직전 거래 가격이 없어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비교되는 거는 하락하거나 상승한 것 뿐인데, 하락하고 상승한 거를 총 합해 보니까 65개예요. 65개 중에 11개가 상승이고 54개가 하락. 비율이 83%가 하락 거래입니다. 자, 그림을 이제 다 올려놨는데 제가 보죠. 다 뻘겋죠? 다 하락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하락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유념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상승이 11개라 그랬잖아요. 이거의 내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어떤 것들이 상승할까? 이 하락장에서도 보면은 이렇습니다. 11개를 정리해 보니까 여러분 1, 2억짜리가 8건입니다. 8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헬리오시티 여기 보시면 2개 있잖아요. 요것만 국민평형에 가까운 59.96이네요. 이것도 단위 가격이 큰데 14억짜리 2개하고 5억 5천짜리 요거 하나 빼고는 여기 4억짜리라 했네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1억, 1억, 1억 2천, 2억 3천, 1억 3천. 60%, 70%가 1억 2억짜리예요. 상승한 건 실제로 한두 개밖에 없다는 건데 그 상승 폭이 또 작죠. 자, 1, 2억짜리는 10% 오르는 건 의미가 없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것도 2억 4천, 2,500, 11%. 이건 큰 의미가 없고, 실제로 이런 것도 14억 4천짜리 2%, 여기 오른 거 14억 1천짜리 1%, 뭐 이렇습니다. 분위기가. 요건 좀 많이 올랐네요. 8%. 이렇게 상하 아파트.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게 시장이 확실히 하방 압력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둔촌주공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겠는데, 둔촌주공이 이렇게 블룸버그 10일 날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레이트 하이크스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사우스 코리스. 여기에 둔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잘 보시면 만세대짜리가 됐어요. 라지 아파트먼트라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서 뭘 다뤘냐면 그 얘기죠. 이 한국의 이제 레고랜드 사태를 좀 언급하면서 그 이후에 둔촌주공이 뭐 이렇게 좀 우여곡절 있는 내용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 그 담당자 같아요. 샘 킴이더라고요. 쓴 사람이.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게 미계약이 나거나 어떤 영향들이 차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미리 여기다 박아놨어요. 여기 둔촌 이렇게 써 있잖아요. 둔촌 블룸버그에. 그래서 이 기사를 제가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죠. 예전 같으면 이거를 걱정할 일이 없었잖아요. 줄 서서 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17일 날 이틀 남았는데 제 생각에 좀 미개하게 나을 것 같아요. 나을 것 같은데 물론 뭐 줍줍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겠지만 미개하게 난다는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현장들이 이거 보고 나서 하려고 연기한 데도 많아요. 자, 그래서 59제곱미터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저한테 메일이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기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립니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총 분양가가 그 59제곱미터 중에 이제 25평이죠. 제일 비싼 게 이제 좀 모델별로 조금 다른데 뭐 10억 6천에 10억 이게 대출금이 아니라 이제 분양가가 이제 10억 6천인데 조금 다른 타입은 뭐 10억 4천 정도 하고 뭐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일단 최고 높은 거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보시면 이제 6% 5.5에서 6% 사이로 제가 볼 땐 중도금 대출이자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입자 모집 공고에 의한 이 중도금 날짜 순에 맞춰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6%면 6월 22일 날 받으면 총 계산이 한 19개월 남았잖아요. 입주일까지 2025년. 그러니까 19개월치의 이자 이렇게 더해서 매월 납입이자는 6% 똑같다고 가정할 때 금리가 오르면 또 오를 수도 있겠죠. 쭉 대출이자니까요. 중도금이니까 잔금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아니고 보증서 가지고 중도금 대출 받은 거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요 금액인데 그러면 개월 수가 틀리잖아요. 얘는 이 돈에 대해서 입주 때까지 19개월, 얘는 15개월, 14 날짜 3달 차이 나니까 그럼 여기서 5달 차이 나니까 얘는 15개월 뭐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걸 다 합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처음에 받은 1억에 대해서는 총 납입액이 입주일까지 1,0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줄죠. 여기 요때 받은 건 납입액이 적으니까 요것만 내면 되고 다 더해 보면 4,037만 5천 나오더라고요. 이자만. 그럼 4,037이면 여기 보시면 제가 써놨잖아요. 10억 6천에 뭐 저보다 먼저 계산해 보셨겠지만 그 옵션 비용이 제가 알기로 1,500에서 1,700, 2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취득세 10억 넘어가니까 3% 아마 3%죠. 3%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한 5천 정도. 이자 비용이 아까 계산은 4천만 원. 그러면 합하면 이거 한 9천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더하면 11억 한 4천에서 5천 정도가 총 이제 들어갈 돈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서 이제 대출 받으실 분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하냐 마냐 결론은 주위 시세가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뭐 근데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이건 신축입니다, 여러분. 차이점은 그러면 이제 11억 5천을 가지고 25평에 나중에 들어가게 되는데 결론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력이 있거나 대출을 많이 안 받아도 되는 분은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크게 무리는 없다고 판단해요. 그런데 대출 금액이 좀 많아지면 만에 하나 이게 5년 10년 가면 제자리를 가격이 찾아가겠지만 만약에 좀 길어지면 3, 4년 지낼 때 힘드시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니까 뭐 맞벌이를 하시던 또 아니면 혼자 보시던 이 충분히 이자 금액과 그럼 본인들께서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대출액의 비중이 있잖아요. 뭐 6억이면 얼마, 7억이면 얼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7억이면 제가 계산하니까 5% 잡았을 때 월 30년짜리로 하면 한 400 들어가야 되니까
본인들의 수입이 700, 800 이상은 돼야 그나마 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하셔가지고 어렵게 들어갔는데 주택 가격이 좀 더 내려가면 또 마음도 안 좋으실 텐데, 그러니까 그 판단은 이제 본인들이 하시겠지만 결정적인 건 그겁니다. 투자를 해서 돈을 뭐 남기겠다는 생각을 일단 지금 접으시고, 본인의 현 상황에서 주택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내가 부담할 수 있는 선이다 그러면 하는 걸 권해드리고, 부담스럽다고 판단되면 정말 삼고초려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얼마나 더 내려갈지 모르잖아요. 주택 가격이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좀 더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근데 이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그 판단을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정도로 하는 거는 너무 나서는 것 같고, 본인들이 잘 판단하셔서 부담이 가능하다라면 크게 무리가 없겠지만, 부담스럽다라면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왜냐하면 여기도 줍줍이 되잖아요. 만약 미계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보다 더 좋은 현장이 제가 알기로 당분간은 없는데, 다른 현장들은 또 똑같은 역전의 입장이죠. 줍줍이면 청약 조건이 통장도 필요 없으니까. 물론 이걸 포기하게 되면 이제 재당첨 제한 때문에 마음이 아프실 텐데,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드렸고요. 그 둔촌주공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정말 하루 잘 더 생각하셔가지고, 그리고 제 이 얘기는 또 드릴게요. 요즘 매물이 좀 나오나 봐요. 조합원 매물이 이제 좀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조합원 매물이 좀 나오는데, 이제 다른 데 살고 계실 거고 자금 문제가 있는 분도 계실 텐데 물건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 결과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미계약이 20% 이상 나온다 그러면 부동산 역풍 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만약에 10% 미만이면 그나마 조금 연착륙 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20% 넘고 30% 가면은 연착륙이라는 게 하락은 계속 하는 거죠, 여러분. 그죠? 20, 30% 넘어가면 이건 충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현장들이 힘을 못 씁니다. 그러면 매수 심리가 완전히 죽게 되겠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폭탄을 퍼붓는데도 시장이 못 살아난다. 이건 정부가 너무 성급했다는 결론이 나겠죠, 여러분. 빚내서 집사라는 분위기와 견솔사를 살리기 위한 연착륙과의 어떤 충돌이 벌어지는 겁니다. 타임이 안 맞고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못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잘 판단하셔가지고 한두 주 정도 보고 설날이 있는데, 그 뒤가 되면 이제 시장 방향이 완전히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뭐 무리하게 공격적인 투자라든지 뭐 내 집 마련 이거보다는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이번 한 주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모아타운은 오늘 내일 안에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찍다가 좀 말았는데요.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한 주 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